여러분들 공모전 처음 하시는 분들 팀 꾸리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이랑 그냥 친하니까 단순히 같이 놀러 다니는 무리여가지고 공모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팀 만들다가 진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감정이 상해갖고 진짜 친했던 친구들끼리도 막 싸우기도 하고 많이 소원해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처음 공모전 했었을 때 대차게 망하고 또 친구들이랑 좀 이제 약간 뭐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도 있는데,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잘하던 1, 2, 3등이 모여서 했었는데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공모전 하면서 겪었던 망한 스토리를 들어드리고, 여기서 느꼈던 깨달음을 바탕으로 팀빌딩 잘하는 꿀팁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 잘 피하고 정말 의미있는 공모전 진행하실 수 있는 팀빌딩 방법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제 자신이 공모전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모전 팀을 제안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하는 스타일인지, 또 프로덕션을 잘하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망한 썰을 이제 들려드리면서 이 내용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공모전이 진행되는 방식을 알려드려 볼게요. 공모전을 한다고 하면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선 어떤 공모전에 나갈지를 정하고 같이 모여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시설을 만들지, 건물을 만들지, 또 어디에 만들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협의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머릿속에다가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리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 머릿속에 품었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공모전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전을 딱 찾으면 바로 이 건물 짓자,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구체화시킬 적합한 주제를 가진 공모전, 이런 것들을 찾고 찾으면 바로 프로젝트를 해버릴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공모전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 논의 단계, 뭐 어떤 공모전 나갈지 주제는 정하고 스터디를 하나씩 진행하면서 어떤 건물을 만들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성향을 스스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이런 거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친구들한테 제안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이제 학교에서 제일 잘하던 친구들이랑 막연하게 팀빌딩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 결과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냥 친한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가했던 친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공모전 그렇게 차근차근 기획해가면서 할 거를 이제 기대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몇 달 동안 계속 생각한 거고, 기획이 완료됐으니까 더 필요는 없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만들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먼저 공모전을 제안한 그런 리더의 입장이었더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말도 없이 답정너로 야 이거 만들자,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거를 당연한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소장님도 아니고, 그거 되게 좀 잘못된 태도죠. 그래서 그 심지어 이제 모인 친구들이 1, 2, 3등을 하던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이 모든 배경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절대 제 주장에도 수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각자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모아지기는커녕 계속 소모적인 논쟁들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도가 계속 지지부진 되면서 진도가 빠지지도 않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결과물도 못 만들고 진짜 그냥 뭐 다이어그램 정도 수준으로 뭐 이도저도 아닌 게 나와가지고 아주 심하게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겼던 거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 둘은 자기들끼리 잘 해가지고 다른 주제에 차근차근 잘 만들어가지고 공모전에 나갔는데 진짜 대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뭐 잘못됐다, 이거는 진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됐고, 그럼에도 그래도 맞지 않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 저도 제 방식대로 혼자 다른 공모전에 개인으로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뭐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상을 타긴 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이제 둘 다 맞는 방식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보다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팀빌딩을 막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상대방이랑 협의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처음 도전했던 공모전에서 이제 또 특히 이제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셋이 모여서 망한 이유가, 셋 다 이제 기획 2부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협의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다들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본 거, 스터디한 거,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없어가지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했고, 핵심 아이디어 구현에서도 합의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들끼리 모여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협의나 소통, 소위 말해서 이제 말빨이나 이런 공감 능력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 단계에서 의견이 하나도 모이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의 단계에 이제 팀이 갈라졌을 때 둘이서 한 친구들은 서로 이제 더 잘 맞는 성격이었던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원래는 이걸 해야 됐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생각을 해놓고 이거에 맞는 공모전 프로덕션에 집중했을 때 성과가 난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유효한 방법들이고 각자 내가 어떤 것들을 선호하냐에 따라서 공모전을 접근하고 팀을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려면 공모전의 리더 그리고 구성원들 그 각자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 이 팀원 배분, 사전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뭔가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애들한테 배분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주도해가면서 그려가고 해야 되는 스타일인지를 미리 자기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것에 맞게 팀원들을 모으고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역할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이해하고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공모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 찾고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제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팀 빌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머릿속에 기획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전 기획에 대한 사항을 미리 몇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 정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 거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공모전에 도전할 거고 땅은 여기고 주제와 관련된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구현 방식은 이거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공모 지침 같은 것처럼 이제 뭔가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니면 애들한테 이제 직접 이제 맞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친구들로 이제 팀을 꾸렸어요. 방향과 목적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확실히 불필요한 갈등, 소통에 대한 문제, 뭐 기획에 대한 약간 뭐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의사결정이 생각보다 좀 빨리 이루어졌고 실제 진짜 집중해야 되는 프로덕션, 그러니까 건축 디자인 그리고 실제 공간 설계, 세부 공간 설계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진짜로 건축적인 그 방법들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토론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을 집중할 수 있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획의 장점이 있고 아이디어 제안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뭐 꾸미는 능력이라든지 도면 치는 거 그런 프로덕션에 대해 약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나아져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색깔도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기획에서 아이디어 나오는 게 조금 이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진짜 도면도 엄청 잘 치고 렌더링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디테일 되게 잘 만들고 막 진짜 변태처럼 가구 만들고 막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보면 저 같은 사람을 되게 좀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니까 예를 들면 저는 기획 아이디어 냈잖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좋다 이러면 저 또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궁합도 잘 맞았고 팀워크도 좋았어요. 저도 애들이 제가 못하는 거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에 따라서 업무를 나눠가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자기가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기회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팀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공모전이 진행한 방식,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사람의 성향이냐 이런 거에 맞게 팀원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역할을 잘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주도해서 팀을 만들기 전에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먼저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뭐 공모 주제 저처럼 이렇게 막 기획부터 먼저 다 이미 머릿속에 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지, 또 아니면 이제 친구들하고 소통 능력이 원체 좋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잘 빌딩해가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지를 하신 다음에 공모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획을 하는 거를 선호를 했고 그 프로덕션 할 친구들을 찾아서 이제 만들었다고 했죠. 사실 이런 방식이 되게 짧은 기간에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돌이켜보다 보니까 제가 공모전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런 경우에는 동기들끼리 팀 구성하기보다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랑 같이 진행하는 편이 훨씬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 머릿속에 이제 갇혀있는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차근차근 하는 방법과 이렇게 기획이 먼저 된 거에서 공모전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본인 성향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선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에 맞게 팀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팀빌딩 하는 제 그 썰과 노하우를 공유를 드렸는데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